짠 승부짝입니다. 밤 9시 5분 비행기로 상하이를 가는데 3주 동안 가게 됐고요. 되게 간단하게 준비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가기 전에 중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중국 심천에서 1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고 왔거든요. 상하이 가기 전 준비 같이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촌동생이 변호사, 중국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촌동생 집에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중국 갈 수 있는 준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완전 피가 100%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알려드리면 너무 유용하실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하이가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단거리 비행이어가지고 진짜 가까운데 남방항공을 타고 가게 됐어요. 중국에서 한국 왔다 갔다 하는 남방항공은 캐리어를 23kg 기준으로 2개를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거기서 쇼핑도 할 거고 한국에서도 옷도 많이 들고 갈 거기 때문에 21일 동안 다양한 옷을 입기 위해서 남방항공을 하게 됐고요. 상하이 여행할 때 성수기가 이제 봄이랑 가을이고 명절 전후로는 좀 비행기표가 비싼 편이라서 42만 원 정도인데 42만 원이면 사실 좀 비싸게 끄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했어요. 짐 2개를 갖고 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큰 메리트여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2개의 캐리어를 허용해 준 것 같아요. 중국 시차는 1시간 한국보다 빨라요. 그래서 중국이 9시면 한국은 10시 이런 식으로. 겨울이랑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제주도랑 날씨가 비슷하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자주 내리고 해서 봄, 가을이 제일 여행하기 적합한 계절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수기가 봄이랑 가을이다. 그리고 명절 전후로 상하이 여행하면은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 피하시는 게 좋긴 한데 저는 딱 명절 후에 가는 상황이라 중국은 거의 한 2주 동안 명절 연휴거든요. 거기는 인구 대이동으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명절 전후는 피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왠지 비행기표가 비싸구나 했더니 이것 때문이었어요. 2025년과 동일하게 2026년도에도 무비자를 연장을 하게 됐죠.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숙소비보다 비싸게 막 비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비자라서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상하이도 진짜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2025년 11월부터 전자입국 신고가 가능해져서 원래는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종이 나눠주면 그거 다 한자로 막 꾸역꾸역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작년 11월부터 그 종이 안 나눠주고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거니까 링크만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적을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료를 했습니다. 전자입국 신고는 출국 72시간 전에 가능하니까 거기 서서 막 하지 마시고 미리 집에서 하고 가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중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이 다 안 돼요. 중국 이심을 구매할 때 VPN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구매를 해야 돼요. 와이파이 연결만 해도 갑자기 한국에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데이터는 무조건 하루에 20기가 정도는 그냥 해두세요. 3기가 이렇게 했다가 끊기면 밖에서 답답해요. 주문하실 때도 그렇고 분명히 팝하고 돌릴 일도 생기실 거고 진짜 데이터는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알리페이랑 위챗페이로 QR을 스캔해서 결제를 하는 게 중국에서는 당연히 그냥 어디를 가도 길에서 노점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스캔할 수 있는 QR코드를 갖고 계시거든요. 전 국민 모두가 그 QR코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현금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카드를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중국 돈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근데 혹시 이게 오류가 뜨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QR코드가 안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500위안 정도는 가지고 가거든요. 스캔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500위안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비상용으로 챙겼습니다. 알리페이 등록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거든요. 이 알리페이 어플 다운받아서 한국어로 바뀌게 할 수 있어요. 디디가 이제 택시, 카카오 택시 같은 거예요. 여기 디디 택시가 택시 부를 때 이 교통 누르면은 지하철 탈 때 여기 카드 관리 들어가서 내 카드 등록하시면 돼요. 진짜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요거 어플 하나면 다 가능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캔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스캔 누르면 이렇게 바로 스캔도 가능하고 스캔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보이거든요. 이 스캔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홈 화면에 있어요. 교통비는 한 600원 정도? 그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600원 정도밖에 안 들고 거기는 다 그냥 놀러 가는 곳마다 지하철역이 있어서 되게 편리하게 되어져 있고 하루에 6번 이상 지하철로 이동할 거다 하면은 하루 패스 추천드리는데 저는 사실 그건 필요 없을 것 같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 많은 출퇴근 시간에 가게 되면은 짐 검사 줄도 기다려야 되고 좀 번거로운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택시 같은 경우에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택시를 많이 타는 편이에요.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하면 택시 타셔도 사실 택시 타고 2, 30분 거리다 7,000원 정도 나와요. 어플 하나
하나로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 그리고 택시도 8가지 종류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차종과 컨디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니까 좀 더 좋은 택시를 타고 싶다 하시면은 그 컨디션에 맞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도 냄새나는 택시는 피할 수가 없을 수 있다. 이건 다 진짜 운빨이다. 더 비싸고 좋은 택시를 눌렀다고 해서 막 그렇다고 냄새가 안 나는 차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되는 것도 요즘 되게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가서 카카오페이를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수수료가 없어가지고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결제할 때 200위안 이상 결제하게 되면 3% 수수료가 붙거든요. 나눠서 결제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면은 팝하고 돌려서 보여주시던가 아니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중국은 다 부탁하면 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가격을 깎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깎아달라고 막 진짜 돈 없다고 막 애교 부리면은 그런 것들도 진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중국 문화 자체가 가격을 깎는 게 진짜 되게 잘 되어져 있어요. 외국인이다 이러면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가격 깎으셔야 돼요. 1000위안 부르는 거를 100원까지 깎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90% 할인이 될 만큼 엄청 많이 할인을 시켜주는 게 잘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 백화점, 음식점 이런 데서 깎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여기는 될 것 같다 싶은 그런 느낌이 오는 곳들 있잖아요. 꼭 깎으시는 게 거기 문화다. 구글 맵 안 되니까 고덕지도 어플 다운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마 중국어로 검색해야 돼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미리 아침에 눈 뜨시면 일정 어떻게 어디 갈지 짜서 가시는 게 좋고요. 다음 영상들에서 하루 스케줄을 다 보여드릴 거니까 그 순서대로 따라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한국 분들이 이제 고덕지도에다가 별표 표시해가지고 거기대로 돌아와서 여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한국어 기능이 있긴 한데 검색을 무조건 중국어로 해야 돼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종 띵핑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다 20-30% 할인되거든요. 진짜 거의 다 할인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가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어디를 제가 식당을 갈 거다 무조건 거기 앞에서 이게 얼만큼 할인되는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미리 확인하고 가세요. 10개 중에 8개, 9개 정도는 다 있거든요. 메이투안이라는 중국 배달 어플이 있긴 한데 이거는 아마 번호 인증해야 돼서 되게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호텔분께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저는 사촌동생이 중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번호를 이제 사촌동생 번호로 등록을 할 건데 번호 인증이 안 돼서 그냥 밖에서 사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배달이 진짜 빠르고 배달료도 저렴하고 중국 자체는 진짜 배달 문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막 드론으로 배달해주고 막 로봇이 배달하고 약간 이 정도로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메이투안은 꼭 시키실 때 이거는 호텔분한테 한번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번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참고해 주시고 호텔마다 다 배달 받는 픽업존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챗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페 같은데 2-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맛집 카페가 진짜 많거든요. 이제 가실 때 미리 웨이팅 걸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그냥 미리 원격 줄서기 해놓고 나가면 다 앉아서 대기할 때 나는 바로 마실 수 있다. 알리페이랑 위챗페이 둘 다 카드 등록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디즈니랜드 저는 이제 마지막쯤에 가긴 할 건데 그냥 평일에 가거나 일요일에 가거나인데 한 3-4만원 차이 나긴 하거든요. 토요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땐 토요일만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빨리 하신다고 좋은 건 없으니까 월화수목 이런 날짜나 아니면 일요일 날짜 이렇게 골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권 없으면 절대 입장 불가능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다 여권을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언제 어디서 필요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즈니의 음식 반입이 가능하거든요. 상하이가. 여기 숨겨서 가고 막 어떻게 해서든 먹고 싶어가지고 안에서 편의점 음식 같은 거 먹었는데 너무 많이 걸어다니고 막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엄청 허기지잖아요. 그냥 편의점 가서 빵이나 과자나 초콜릿이나 당 떨어지니까 이런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가져가시면 거기서 돈을 훨씬 아낄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 진짜 비싸거든요. 비싸고 사실 맛도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음식은 미리 가져가세요. 이거 누가 소송 걸어가지고 음식 반입 안 되는 거냐 승소해서 이제는 상하이에서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됐대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중국 화장실이 아무리 깨끗한 곳이 많다고 한들 그래도 이게 들어온 곳이 너무 많아요. 물티슈 그냥 큰 거 이렇게 하나 있죠. 저는 이미 챙겼는데 큰 거 하나를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화장실 변기 닦을 때도 그렇고 안에 휴지가 없는 경우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물티슈나 수건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당연하고 휴지 같은 거 이렇게 작은 거 저도 챙겼으니까 그런 거 챙기시고 물티슈도 꼭 갖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중국의 이제 콘센트 모양 다른 거 아시죠? 저는 사촌동생 집에 있을 거니까 그거 빌리면 돼서 안 가져가는데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 어댑터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없으면 호텔에서 빌릴 수 있긴 하거든요. 저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는 사용을 안 하는데 이번에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2만짜리랑 10,000짜리 두 개를 가지고 가요. 중국에서 만약에 핸드폰이 꺼졌다? 진짜 미아예요, 미아. 결제도 못해, 갑자기 길도 못 찾아. 가져가셔야 돼요. 보조 배터리 필수예요, 필수. 중국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비행기 들고 타실 때 용량이랑 전화 표기가 되어져 있는지, 그 글씨가 잘 보이는지 그게 안 되면은 보조 배터리 뺏길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해봤고, 저는 상하이를 이제 떠나보려고 택시를 부를 거예요. 오늘 일부러 중국 간다고 되게 화려한 샤 스커트에다가 트위드 자켓에다가 화장도 열심히 했고, 3주 동안 상하이 올리는 컨텐츠 많이 기대해주시고, 중국에 있는 변호사 사촌동생이 알려주는 그런 꿀팁들도 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